네, 반갑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65%, 나스닥은 마이너스 0.18%, S&P 500은 플러스 0.4%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어제의 미국장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네. 관망세. 트럼프가 중동 순방 뭐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좀 바쁘죠.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 별로 안 하고 특별하게 사고를 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 시장이 오르냐 아니면 내리느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용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시장의 내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아침 시작점은 마이너스 출발에 별로 좋지 않았는데 다우지수 보시면은 아래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역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형태. 나스닥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까불다가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왜 지하철 같은 데서 장난 많이 하잖아요. 문 열렸을 때 잠깐 나가가지고 막 뛰면서 그 게임에서 그런 벌칙 같은 거 그런 거 수행하다가 문 탁 닫혀버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인 것 같아요. 올라가려다가 말았네, 시간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술주라든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재료는 별로 없었고 시장에 대한 재료가 남아 있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뉴스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시장의 마감 포인트 먼저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시장 포지션은 일단 괜찮았다. 그게 이제 대부분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괜찮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 여기에서 뉴스가 잡혀 있었던 것 같죠. 트럼프 관세 입이 잠잠하니까 S&P 500이 나흘째 올랐다. 재밌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중동 비즈니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심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자,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인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의 선물 보따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트럼프도 말을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세상 편안하고 좋습니까. 럼프가 계속 말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단기적 상승세 지속 또는 걱정의 벽,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인데, 자,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안 될 거야, 그동안 봤잖아, 이런 거 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가는 거야, 그냥 두 개 섞으면 되잖아요. 그냥 가긴 가는데 조정에 대한 포인트들이 살짝씩 나올 수 있다. 왜?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거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로 인해서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가 줄어들었다. 단기적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타게 될 것이다. 자, 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전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약간 주가가 하방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렇죠,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분위기는 일단 좋은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어제 PPI 지표 이야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이게 도매 물가죠. 깜짝 하락했다. 마이너스 0.5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그런 큰 폭의 하락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생산자 물가가 오히려 내려갔어? 이런 거 있죠.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0.4% 하락했다. 자, 이런 거라서 이게 5년 만에 처음 있는 감소다. 자, 지금 월간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0.5% 하락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만든 사람의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다 만들어 갖고 판매 쪽으로 넘어가서 가져간 놈들이 더 비싸게 팔아먹는다. 좀 이상하죠. 생산자 물가는 원가는 내려갔는데 이 판매 가격은 늘어난다. 이 부분은 아니죠. 거의 대부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만 딱 놓고 보면
이 PPI 지표가 내려가게 되면서 물가의 상승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형태의 느낌을 보여줄 것 같아. 이런 얘기죠. 자, 물가 상승이 억제가 되면은 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단 경기의 회복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월마트는 이번 달부터 관세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근데 지금 달라진 건 별로 없잖아요. 그죠? 4월달 들어서면서 뭐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4월 초였고 그 초반부 시점부터 관세가 묶여가지고 진행돼서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관세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싸움박질 하면서 물건이 조금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 그 형태로 좀 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자, 바나나는 파운드당 50센트에서 54센트로 가격이 올랐고 다른 생필품도 순차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예정이다. 자,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핑계 대고서 그냥 가격만 올리는 것인지 진짜로 수입 가격이 올라간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부담감을 통해서 가격이 변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 이제 소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 가격 전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도 소비 쪽에서 이렇게 약간 빵꾸 같은 빵꾸가 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소매 판매도 뚝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도 좀 줄어들고 이 경기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월가의 황제 다이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나만한 얘기겠죠. 네, 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얼마나 깊고 오래 갈지는 알 수 없다. 뭐 알 수 없지 그럼.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관세로 인한 변동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죠? 일부 고객들이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조심조심 투자를 해나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무조건적으로 물러서야 될 위치는 지금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작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해결책들은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뒤로 물러나가지고 주식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건 아닌 것 같죠. 대신에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체크하셔야지 됩니다. 자, 파월 의장 연설한 거 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월이 어제 뭐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파월의 발언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아주 막 공격적이거나 그런 느낌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지속적 공급 충격 시대가 도래했다. 이 공급 충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공급 충격.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 공급에 대한 충격이 즉 물건을 생산하는 이 생산력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열심히 낮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연준 입장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장기금리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버리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답답하겠죠? 네. 자, 파월 의장은 어제 발언을 통해 가지고 향후 인플레이션이 두 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사이의 기간이었던 2010년대보다도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왜 일어난 것이냐.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이 됐는데 그 부분이 방치되어 오면서 네, 결국에는 금리를 팍 치고 올린 그런 형태. 자, 인플레이션이 누구 때문이냐? 뭐 파월 때문은 아니겠죠. 근데 왜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느냐?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금리를 올린 파월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올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잖아요. 네. 자, 미국 인플레이션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20년 팬데믹 위기까지 대체로 연준의 목표치인 2% 아래로 유지되어 왔었다. 하지만 공급 충격이 발생한
팬데믹 이후의 경제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되면서 고물가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파월 의장의 견해다. 자, 공급 충격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네. 자, 근데 이제 어떤 얘기 했냐면 지정학적 불안감, 노동인구의 감소. 이 노동인구의 감소, 그 실업률이 많이 나온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금리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말 많았잖아요. 네, 금리 좀 낮춰줘라. 근데 파월이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얘도 약간 이제 끝날 때가 돼가지고, 네, 살짝 이제 뒤로 빠지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부족이라는 용어를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부족이라는 용어를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난주 회의에서도 평균 물가 상승률 목표와 관련해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서 새로 개편되는 합의문이 광범위한 경제 환경과 발전 상황에 대한 견고한 지침이 될 것이다. 부족하다. 아직은 뭔가가 부족하다. 즉 정책을 결정하기에 뭔가가 좀 부족하다. 뭔가 이런 그 확답을 내기에는 뭔가가 좀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요? 6월달 FOMC가 벌써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한데 6월달 FOMC는 6월 18일, 17일, 18일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FOMC에서 이제 점도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연준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나오는지. 지금 이제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그 지표 하나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넘어가면 실업률도 발표되죠. CPI도 발표되죠. 요런 쪽으로 된다. 그래요. 요런 상황들 좀 일단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계속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싶지 않다. 금리를 낮춰주면 되잖아요. 근데 요건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 왜냐면 트럼프가 조용하니까 사실 뉴스도 별로 없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특별한 뉴스가 별로 없고요. 중동 특수로 연일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오늘은 0.38% 하락했다. 저건 내린 것도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내용 보면은 3% 넘게 하락했다가 저만큼 회복한 거라서 오히려 또 괜찮은 것도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9개월째 연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채권에는 3개월 연속 유입. 자,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채권으로 돈이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공개했는데 상장 주식 13조 6,92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 채권에는 11조 2,590억을 순투자했다. 그냥 일로 넘어간 게 맞네요. 주식을 팔아서 채권으로 넘어갔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 이외의 다른 투자처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채권 쪽으로 대부분 몰려갔다는 것은, 채권은 뭐예요? 안전자산에 속하죠. 그래서 위험한 거 싫어, 안전하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채권 쪽으로 막 외국인들 몰려 들어가면 괜찮은 거냐? 당연히 안 괜찮겠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으나 채권 시장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장 자체의 포지션보다는 일단 이 뭐라고 할까요?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은 계속 나타날 수가 있고, 채권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한다. 자, 즉 변동성은 한정된 거래량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변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채권 시장에서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 자, 뭐가 될까요? 우리도 이제 뭐 대선이라는 큰 덩어리 재료가 남아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이 다 좋아지니까 우리도 좋은 일이 곧 생기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요즘에 좀 금값도 좀 떨어지나 봐요. 금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하나 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관세 긴장 완화에 금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미중 합의의 안전자산 랠리가 주춤. 자, 미국, 중국이 합의를 봤는데 안전자산이 왜 주춤하냐? 태평성대에서 안전한 게 뭘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게 있어요. 너 밖에 나가면 죽어. 그럼 못 나가지만 밖에 나가면 죽지는 않을 거야. 그렇다면 안쪽에서 계속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뭔가 네 그런 기회를 찾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죽지는 않는다잖아요. 일단은 끝나진 않는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의 선호현상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자, 시장에서는 이미 금 가격이 고평가 국면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물론 금은요 당분간 더 올라가죠. 네,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보니까 문제예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금은 계속 오릅니다. 근데 이런 금 투자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하려고 막 빚내가지고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하시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석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금 팔아야 되나요? 네, 금 사야 되나요? 아니, 금은요 항상 그냥 사서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금도 물건 아닙니까? 시간이 되면 쭉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애기 돌반지 막 이런 거 몇십 년씩 보유하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어지간하면 그냥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지. 왜? 오늘보다는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가격이 더 비싸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금은 사실 물건으로도 포함되지만 돈으로도 포함되고 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금도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오묘한 그런 물건을 봐야 되겠죠. 돈이면서 돈이 아닌 돈 같은 그런 물질. 돈이면서 돈이 아닌 돈 같은 너. 네. 자, 그것이 바로 네, 금이다. 자, 단타하지 마세요. 금 가지고 단타하지 마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몰리니까 다시 떨어지는 건데 자기 자리를 되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이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죠. 만약에 금이 폭락한다. 그럼 매수해야죠. 네,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석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금을 이렇게 그 단기적인 어떤 투자의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이런 언론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금값은 당분간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뭐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뭐 두고 봐야죠. 네, 두고 봐야 되는데 금 인기가 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단기에 확 쏟아졌었던 그런 매수세가 이제는 주춤거리다 보면 당분간은 금값이 아래쪽으로 좀 하방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금 사시려는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있네요. 네. 금, 이제는 그때도 말씀했지만 너무 비쌀 때 사는 거 좋지 않아요. 뭐든지 가격이 쌀 때. 네. 그렇게 사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어제 조금 까불었더니요. 네. 오늘 시간이 좀 오래됐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 오늘은 보합 수준이기 때문에 네. 어제와 비슷한 환경을 출발할 것 같아요. 다만, 미국 장보다 우리가 먼저 선반영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 분위기도 좀 달라질 것 같고 우리가 또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변동성을 보일 때 우상향 패턴 보이면 대체적으로 좀 덩어리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잘 체크해 보시고 뭐 기술주 계속 움직임 나오지만 기술주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서 같은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다만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좀 필요하다. 오히려 밑으로 깔고 시작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